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휴일이라 많이 바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과의 아침은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벌려고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는.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고요. 막상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네,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시작을 했고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면서 '아 내가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좀 위안이 되고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꿈에도 바라는, 네. 우리 조상님들의 가장 꿈에도 바랐던 소원은 대한 독립이었고요. 우리는 공부 독립을 바라죠. 공부 독립을 하실 때 공부가 독립됐다 아니다의 핵심은 계획 단계를 아이가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저학년 때 혹은 미취학 때요, 공부 오늘 해야 될 거 쫙 정한 다음에 아이한테 하라고 해요. 해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거 다 끝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계획을 엄마가 짠 거예요. 잘못했나요? 잘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짜시는 게 맞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공부가 중요하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무턱대고 계획을 짜봐. 너도 자기주도 공부를 해봐. 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엄마가 짰던 계획이 결국 아이한테로 가야 되는데, 즉 공부의 계획을 아이 스스로 짤 수 있고 아이가 짠 계획대로 공부하면서 아이가 본인이 필요한 대로 양을 늘려가고 그리고 과목을 늘려가는 그 상황, 그게 이제 자기주도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엄마가 짜던 계획을 어떻게 아이가 짜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고 가장 필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나요? 안 쉬워요. 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애들이 지금 다 자기주도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해야 될 과목과 분량과 그런 종류들을 알아서 자기가 착착착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맞아요. 근데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하고 있나요? 못해요. 못하는 친구가 훨씬 많고요. 그걸 하는 일부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네, 그리고 명문대학교, 네,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가고요. 원했던 입시 결과를 얻고요. 이제 그걸 시도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거나 시도했다가 몇 번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실패했거나 아예 엄마가 주도권을 줄 생각이 없어서 끝까지 아이를 끌고 간 경우에는요. 네, 열심히는 하지만 부족함이 남는,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에 관한 그런 주도권을 한 번씩 주어줘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계획 짜는 단계요. 3단계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거 맞아요. 네. 엄마가 계획 짜서 아이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공부 습관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단계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계획을 그냥 짤 수 있어요. 사실 머릿속에 훤해요. 하는 공부 뻔하고요. 과목 뻔하고 그리고 분량도 사실 매일매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이렇게 손으로 적거나 혹은 뭐 인쇄를 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있는 거 그냥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하면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짜실 때요. 아이를 옆에 앉히세요. 아이가 없는 집은 없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엄마가 짜는 모습을 아이가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엄마가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요. 안 와요? 그러면 먹을 걸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하나하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연산 이렇게 연산 이번 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책 독서 무슨 책 요 너가 읽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읽고 하면서 이제 대략의 공부 계획을 짜 주는데요. 짤 때 아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봐요. 계획 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계획은 저렇게 짜는구나.'라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따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야 너가 앞으로 계획을 짤 때" 하면서 인제 아이한테 막 이렇게 계획 짜는 법을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보고 있으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좋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너도 한번 볼래? 한번 이거 아니면 너가 이거 한번 결정해 볼래?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되게 형식적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또 다르고요. 물어보실 때는 막 분량을 엄마는 세 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한 쪽만 할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량 같은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연산을 월수금에 할래, 화목금에 할래. 물론 이제 맨날 하면 좋지만 매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요일을 골라서 해야 될 때는 아이한테 그 요일을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차피 세 번 하는 거면 뭐 월수금에 하나, 화목금에 하나 큰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 할 때 이제 요 책 읽을래, 요 책 읽을래 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 단계에 읽어야 되는 이번 주에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들을 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는 자기한테 선택권이 자꾸 오는 상황. 그리고 선택했는데 엄마가 그걸 자꾸 반영을 해줘요. 그러면 뭐지? 약간 기분 좋네.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 좀 통하네. 라는 기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2단계는요. 완전히 5대5의 느낌, 1대1의 느낌으로 같이 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엄마가 짰으나 이제 앞으로는 너랑 같이 공동 계획을 짜자. 공동 계획을 짤 거니까 너의 의견도 50%나 반영을 해줄 거야. 적극적으로 너가 공부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 또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더하거나 뺐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공동 계획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바라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주세요. 선생님, 애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라는 계획을 자꾸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반영을 해줘야 되나요? 저는 최대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바닥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내 뜻에 의해 이 계획이 수정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야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 공부는 내 공부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주도권을 엄마가 쥐고 안 놓는 경우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년이 아무리 올라가도 애가 뭐 어떻게 느끼냐면 이 공부는 엄마 거.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장 많이 이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야. 어차피 엄마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엄마 거야. 내 거긴 하는데 내가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더 책임자야. 성적이 잘 나와도 엄마 덕분이고 못 나와도 엄마 책임이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막 그런 이제 그 엄마한테 막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결과보다는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엄마가 최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아이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되는구나, 먹히는구나, 우리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5대5 정도의 느낌으로 같이 계획을 짜시다가요,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아이가 혼자 짜보는 거예요. 이럴 때 실은 제가 좀 많이 썼던 수법인데요. 좀 바쁜 척을 했어요. 원래 이제 저희는 일요일 저녁마다 계획을 같이 짰었거든요.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같이 짰는데 그때 아이가 혼자 좀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엄마 지금 저기다 뭐 놓고 와가지고 다시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계획 좀 그냥 짜놓고 있어. 갔다 와서 엄마가 볼 테니까 너가 오늘은 이번 주에 그때 지난주에 엄마랑 했던 것처럼 그냥 한번 해봐 하면서 되게 바쁜 척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랬더니 어설프지만 지난주에 엄마랑 같이 짰던 그 계획을 바탕으로 아이가 혼자 짰어요. 짰는데 분량이 뭐 좀 적은 것도 있고 제 눈에 보기에는 좀 잘못 짠 것도 있고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점 뭐냐면 계획이라는 건요,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할수록 는다라는 뜻이에요. 기술은 하기만 하면, 꾸준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하기는 하는데 안 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기술은요,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정체될 일도 없기 때문에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크게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해주시는 원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은 매일 머리를 하세요. 그런데 어제 머리와 오늘 머리가 파격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 보여요. 뭐 실력이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10년 전과 지금의 이 머리 자르는 기술, 머리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획은 그런 기술의 일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이가 지금 한 번 짜고 두 번 짰는데 정말 탐탁치 않은 계획, 그리고 좀 어설퍼요. 구멍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잘 되게 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아이가 갑자기 되게 잘 쓰게 되거나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마음을 확 놓아버리지 않아요. 매주 한 번씩 자기 공부를 계획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하면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아이, 엄마가 시킨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아이라면요. 이제 계획 짜실 때 아이를 앉혀놓고 학년 상관없이 그 계획 짤 때 아이한테 물어봐 가면서 계획 짜시고요. 공동 계획 1대1로 대등한 비율로 같이 짜시고 그 다음에 아이 혼자 짜보는 그런 경험. 엄마가 아프거나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아이 혼자 짜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때를 오히려 점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엄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제가 막 끌고 가고 있어요 혼자. 너무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되 그 모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계획 짜는 걸 아이에게 공개하면서 아이가 계획 짜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계획에 대해서 건의할 때는, 제안할 때는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그러다가 아픈 척 바쁜 척 하면서 슥 빠지고 아이 혼자 계획을 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요. 언젠가는 돼요. 되는데, 네,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요. 안 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 뿐인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네, 휴일이니까 너무 이제 또 막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주말에 다음 주 공부 계획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워보는 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